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전면적 증거 부동의와 법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 현실이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재를 재판부의 단호한 절차 관리와 양형 판단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측이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범주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방식이 재판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면 과연 법원은 어디까지 개입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전략 경쟁이 아닙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는 공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극적인 중재자에 머물 수 없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전면적 증거 부동의가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방어 전략을 넘어 심리의 과도한 장기화와 피해자의 반복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이 지점에서 재판부의 절차 통제와 사건 관리 의지, 강력한 소송 지휘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 지휘가 필요합니다. 무차별적인 증거 다툼이 이어질 경우 재판부는 정인신문 범위와 방식, 중복 질문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과 제도는 이러한 권한을 재판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직접 관련 없는 반복 신문을 제한하고 영상 진술이나 사전 진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피해자의 추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둘째로, 재판부는 절차 남용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부동의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을 해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태가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록에 남기고 불필요한 절차 확대를 단호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과 집중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셋째로, 양형 단계에서의 평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이 칼럼을 준비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피해자에 대한 존중 여부, 절차의 성실한 참여 여부는 이미 여러 판례에서 양형 사유로, 가중 사유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만약 전면적 증거 부동의가 실질적 다툼보다 피해자 압박이나 심리 지연의 효과만을 낳았다면 재판부는 이를 사건 전반의 태도와 반성 태도를 평가하는 맥락에서 신중히 반영해야만 합니다. 넷째, 재판부의 메시지는 법정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때 변론 방식도 달라집니다. 쟁점 중심의 간결한 심리, 피해자 보호를 고려한 질문 방식, 반복 절차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결국 법정의 기본 문법이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준이 흐릿할 경우 과도한 전략 경쟁과 감정적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의 태도는 단지 한 사건을 넘어 법정 전체의 문화와 신뢰를 형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 법원은 분명한 기준과 통제력을 보여야 합니다. 강력한 양형 반영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처벌 강화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재판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태도와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그리고 원칙적인 의지를 의미합니다. 재판은 법률 논쟁의 장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이 다뤄지는 공간입니다. 법원이 절차를 단호하게 관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를 양형에 정교하게 반영할 때 비로소 공정성과 보호라는 두 가치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결국 정의는 판결문 한 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 그 자체, 그 절차에서 이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